오늘의 주제는 성공파리의 진실. 저도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저도. 네. 근데 성공을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 값을 치른다면은 저도 한번 사보고 싶은데 사실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쵸. 사실 이게 되게 최근에 이슈가 되게 또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고액의 강의, 근데 그거에 맞춰지지 않는 수준 낮은 내용.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둘러싼 메신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강의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네. 약간 성공파리로 불리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파리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30대 남자 2명의 시선으로, 두 남생이죠. 두 남생 네. 조져보는 시간을 한번, 조진다고 하니까 좀 그런가. 가장 먼저 저는 누군가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 부자다 라고 할 때는 얼마나 벌었냐, 어떻게 벌었냐, 너의 수익 구조를 일단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영어로 말해보세요라고 하듯이,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연애 고수다, 연애 강의를 팔겠다고 하면은 너가 얼마나 이성을 잘 꼬시는지, 얼마나 너가 매력적인 사람인지, 혹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변모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렇죠. 검증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딱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성공이라는 것은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부풀리거나 그러면은 되게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호소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성공 호소인인가요? 그렇죠. 성공으로 호소를 해서 성공을 하는 거죠. 마중물 수준이 아니라 결과로 원인을 벌어버리는. 맞아요. 예, 그냥 닭을 만든 다음에 계란을 낳게 해서 난 사실 계란부터 출발한 박혁거세다. 맞아요. 거의 이런 느낌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런 거죠. 약간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예. 진짜 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실패나 성공의 경험으로 쌓여진 노하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치중을 해가지고 약간 그런 성공했다라는 그런 심볼을 형성하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너가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이 사람들은 일단 똥을 싸서 유명해진 다음에 다시 또 똥을 싸는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일단 어그로를 끄는 거에 충실하게 되고, 사실 원래 모든 게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조금씩 내가 이걸 주변 사람한테 나눴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 강의로 팔아볼까? 좀 했는데 사람 모집하다가 이제 소문나고, 네. 그러면서 또 노하우도 쌓이면서 내가 설명도 더 잘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고액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식으로 형성된 게 되게 자연스럽다면, 약간 처음부터 나는 이 강의는 진짜 최고예요, 800만 원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왜냐면 비싸야지 사니까, 비싸야지 있어 보이니까 약간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퓨테이션이 좋으면 어차피 잘 팔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조금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니까 내가 총 수익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레퓨테이션이 없는 사람들, 뭔가 마이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서스피셔스 하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얻어 걸리면 총액을 뽑아내야 되니까 값을 많이 올려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호구가 한 둘만 걸려도 두당 500해서 1000을 버는 거랑, 내가 근데 2만 원짜리 강의로 500명한테 팔라고 마케팅비를 지출하면 또 얼마 안 남을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논리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막상 그런 강의를 듣더라도, 실제로 저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이게 내용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예. 어떻게 성공했는지에서도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되게 막 신화적인, 약간 뭔가 잘된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내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었고 막 이런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보면 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실 저 바로 클릭하거든요. 그쵸. 월 5천만 원 바로 클릭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벌었던 거에 대해서 그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게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그때마다 다르다라고 한다는 둥, 혹은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항상 고정적이지 않다는 둥 핑계를 대면서 실제 순수익은 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사실 순수익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인건비라든가 광고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의 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운영하는 나만이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공개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정말로 부자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그 노하우나 그 기술로 더 큰 차별성을 내면 되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이것만 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은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하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누군지 그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연애 강의 같은 거를 좀 판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연애 강의를 구매를 하려면 얼마나 잘 꼬시는지 얼마나 내가 좋은 훌륭한 본보기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냥 되게 무형한 모호한 성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증명할 방법조차 없어요. 맞아요. 그건 진짜 내가 얼마 벌었다 보다도 더 모호한 개념인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남자들 보면 또 허세가 있잖아요. 아 뭐 다른 건 괜찮은데 내가 밤에는 끝내준다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꼭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 친구가 퍼포먼스가 훌륭한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네. 그렇게 또 떠올려 보니까 한 명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되게 자기가 되게 여자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언제 그 친구의 카톡이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 매달리듯이 얘기하고 완전 차단당하는 거 있죠. 약간 일십당하고. 근데 본인은 그런 상대방에게 본인이 어필이 되고 있다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거죠. 인지부조한가요? 아니면 자기 기만인가요? 다 합쳐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허세에다가.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성공파리들의 이제 특징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 구조가 좀 가려져 있는 것 플러스 제가 생각하는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성공했던 그 스토리 있죠. 어떤 성공이든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시도를 맞아요. 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뭔가 좀 허위로 꾸며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나치게 막 신격화, 영웅화를 시키죠. 마치 얘기 듣고 있으면은 다 정주영 회장이에요. 아니 뭐 본인이 과거에는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학고였다. 학점 F였다. 알코올 중독자였다. 신용불량자였다. 뭐 되게 이런 거 많잖아요. 개인 파산자였다. 그러니까 꼭 이상하게 본인을 과거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이 더 빛난 것처럼 그럼 대조적인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안 하고 처음엔 그냥 좀 이 사람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속빈강정이라고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생각도 되게 짧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것도 다 그냥 꾸며진 얘기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누군가는 그런 걸 좀 빨리 느끼겠고 어떤 것도 늦게 느끼거나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이런 걸 느꼈을 때 그동안 내가 호감을 가졌던 거에 대한 배신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또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되게 진국인 사람들은 좀 약간 본인을 되게 영웅화하거나 하지 않고 되게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고 되게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데 아주 작은 차별점이나 그 매력 하나가 이 사람을 되게 돋보이게 해주는 거고 어쩌면 그런 게 좀 돈이나 이런 걸로 치환이 돼서 성공에 가까워지게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되게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유튜버들, 뭐 예를 들어서 성공 유튜버들, 성공 파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 자기들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장하는 성공에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들, 그때 얻었던 교훈들, 그리고 그 교훈이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교훈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 말고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형태로 모듈링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가 됐으니까 나는 오히려 그때 더 큰 어떤 위기를 느껴서 그게 나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넌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위기에 몰려야 돼라는 주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공의 어떤 그 방법을 팔아제끼는 방법으로는 조금 실패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판매를 하려면은 그 노하우라던가 내용이 정형화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모두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차은우 같은 외모가 연애 강의 한다고 나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하면서 전 안 삽니다. 그 강의 안 사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 진짜 다 환경이 다르고 본인의 이런 순간적인 그런 주변에 있는 요소들도 다르잖아요. 자원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노하우를 뽑아내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그 과정, 그리고 과정 중에서도 되게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작은 시행착오라도 실패라면 실패인 건데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의 실패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아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해야지 성공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루에 노트에다 감사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다 좋은 얘기고 한데 예. 그럼 마치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을 한다라는 그 본인이 좀 잘 됐다라면 만약에 그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 해놓고 그거를 정형화시켜서 판매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도 있겠지라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에서 와서는 이제 성공파리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나타난 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되게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공파리들의 특징으로 제가 또 꼽은 것들은 얘네들이 너무 이미지 메이킹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좋게 말하면 진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의 그냥 허세, 과시, 과도한 포장으로 좀 점철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게 전부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능력만큼 인정한다? 사실 저는 그것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게 예.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결국에 망가지잖아요. 겉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되게 내실을 다지고 단단한데 겉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애초에 내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미 속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문드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은 딱히 뭐 그렇게 대단하거나 선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공파리들을 보면은 항상 강조하는 게 나는 어떤 차를 탄다. 일단 차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 성공파리의 주 타겟층이 2030 남성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 한 명도 빠짐없이 무슨 차를 타는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네. 예를 들어서 이 자연스럽게 차 키를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실수로 발설한 것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SNS에 대놓고 올린다든지 오늘 우루스 계약하고 왔다. 나의 3번째 차.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자기 과시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세련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되게 노골적으로 해서 지저분한 경우가 많죠. 되게 저질스럽게. 차량뿐만 아니라 뭐 내가 뭐에 뭘 갖고 있고 뭐 여자친구도 한때는 많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포장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언어들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의 단어들을 많이 써요. 뭐 반포자이, 뭐 한강뷰, 강남, 부자 동네,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자꾸 자기가 열등감을 느꼈던 대상들,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대상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심리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버리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성공했으면 저는 정말 뭐 부럽기도 하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프라이브를 긁어버린다든지 중고로 조진다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나를 팔아먹기 위한 나의 성공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좀 일종의 불량식품화죠. 좀 그렇게 좀 보여서 성공파리 콘텐츠들이 좀 자극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명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층이 또 서민들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부자들은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비싼 걸 입더라도 막 과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싸지만 좀 평범한 뭐 티 약간 이런 걸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품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좋은 걸 입고 싶은 거야. 돈도 많고. 맞아요. 근데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은지를 내가 조사하고 분석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어요. 바쁘니까. 그러면 그냥 좋은 브랜드 비싸니까 넌 좋겠구나 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사야 그런 것들이 그렇게 팔려오면서 몇백 년 동안 지금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온 건데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활용되다 보니까 예전에 뭐
톰 브라운도 그렇고 네 줄 달린 거 있잖아요. 당직 사관룩. 예, 당직 사령룩. 당직 사령룩. 네 줄입니까? 아, 네. 아, 예. 또 군필들은 아는 드립이죠. 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고. 근데 아까 전에 뭐 명품 같은 걸 말씀해 주셨지만 또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런 거 과시하는 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더 치중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이 좀 부각돼 가지고 좀 성공팔이 이용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동감합니다. 어찌됐든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기본적으로 좀 서로 많이 연결돼 있는 것 같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또 군대 문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가치에 비판과 비평 의식 없이 올라타고 그것에 동의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심지어 그 과정이 짧고 빨라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 나 쩐다, 나 부자다를 가장 미사 여구 없이 빡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냥 명품 마크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목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진짜로. 게다가 특히나 이제 강의 같은 걸 듣는 입장에서 마치 내가 이걸 듣지 않으면은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그 주변에서 되게 성공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특히나 유튜버나 SNS나 이런 거 보면 다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치 사실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는 그 사람들의 현실도 그렇게 녹록진 않지만 몇 가지의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는 건데 예. 마치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도 좀 조바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